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아주 간단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미래의 어떠한 시점에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게 미래의 행복을 이뤄야 할 목표로 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살이 빠지면 행복해지겠지, 혹은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간단하지만 좀 무서운 생각인 것 같아요. 미래만을 쫓게 된다는 거. 이게 저도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고를 가진 분들의 그런 패턴을 분석해보면요. 현재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행복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또 다른 행복을 찾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일생 동안 이 행복을 찾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또 불행한 것은 없겠죠? 맞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즐길 거리,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활기찬 한 주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비록 살이 한 2, 3kg 쪘을지라도 나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를 지금 트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지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 똑순이 박경윤 리포터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강원도 하면은요. 일단은 뭐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이 진풍경들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지구과학적으로. 맞아요. 지구과학적으로 네. 아주 중요한 것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국가지질공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맞습니다.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네. 2006년 태백 정선 평창 영월이요. 이 강원도 남부권 4개 시군이 강원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인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 일단은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지질 여행에 제가 한번 동참을 해봤거든요. 어떤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이 강원도 영월하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비경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찾아온 곳 바로 이 선돌 앞입니다. 이 선돌뿐만 아니라요, 이 영월에는요 정말 눈이 번쩍이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많은 이 비경을 한번 찾아서 오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영월 지질 여행 2탄 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영월읍 방절리의 신선함이라 불리는 선도를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또 보러 왔는데, 자, 근데 피디님, 이 지질 여행이잖아요. 그럼 여행을 저 혼자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선돌 박사님, 영월 박사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우리 해설사님을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영월의 지질 해설사 민경문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요, 이 영월의 아름다운 비경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소가 선돌이잖아요. 선돌을 여기로 꼽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석회암과 네. 이 가미공류가 만들어낸 아주 그 자연이 만들어준 소중한 명승지라 찾아왔습니다. 서강을 띄고 도는 절벽에서 만날 수 있는 절경.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칼로 내려치듯 둘로 쪼개진 절벽이 인상적인데요. 암석이 잘라진 양측을 보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저 위에 가면 원마도들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그럼 그거는 강이랬던 얘기죠. 푸른 서강 위에 그저 서 있는 돌, 잎석이 수많은 세월을 거친 기다림 끝에 신선이 됐는데요. 선돌의 팩트 체크!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돌이 물 안에 잠겨 있었던 돌이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영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돌이 갈라진 이후에는요, 이 가미공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점점 틈이 벌어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회암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이 선돌은 녹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무까지도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선돌의 팩트, 같이 팩트 체크 끝났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영어를 영어를 안 맞는데 시간 지나면서 맞아줬어요. 팩스체크 제대로 하셨어요. 네. 야, 여기는요, 어떤 여행지에 딱 갔는데, 그 뭔가 포토존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갈대밭 아니에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저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면 네. 이 산에서 이게 높아요. 고지가 한 400m 높이인데 거기서 내려온 토사들이 모이고 물들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보기 드물게 그 습지가 형성됐죠. 영월의 지형은 물빠짐이 좋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곳은 분지 형태와 함께 높은 고지의 산지를 빠져나온 하천이 평지를 만나는 동안 물줄기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느려져 습지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요. 자, 박경윤의 팩트 체크! 이번에 또 하시는군요. 맞았다. 자, 지금 여기 다행이다. 나와 있는 곳이 이 생태습지로 마련이 된 물무리골. 네,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한 가지 보기 드문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 갈대와 억새가 공존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갈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차이 혹시 아세요? 갈대와 억새 차이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맞는지 잘 봐주세요. 자, 갈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고, 억새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있는 곳에 자란다. 맞죠? 아, 잘못 말했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얘기를 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 때는 는? 습지, 그치. 그리고 이거 물이 있는 맨날 곳에서 들었는데 네. 헷갈리더라고요. 갈 때는 억새는 억새는? 물이 없는 곳. 물무리골의 팩트체크는 여기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물길을 아시겠죠? 따라 산위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영월 최초의 명승지 청룡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청룡포는 언제 와도 참 이게 단종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고요하고 또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유배되었던 장소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지질 여행이랑은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질을 활용을 한 전형적인 아주 나쁜 곳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나쁜 장소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또 관광에 이런 것도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유배지,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가던 곳만 항상 가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는 사실 네.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비석이구나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충치 석회암이라 그래갖고 부분적으로 우리 이빨 충치처럼 그렇게 이제 그 풍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돌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면서 표면에 물결 무늬가 잔뜩 새겨져 있죠. 이 금표비는 청룡포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데요. 빗물에 잘 녹아내리는 석회암으로 만든 비석은 전국에 이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자, 청룡포에서도 어김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의 또 들어가나요? 체크. 매번 해줘야 돼요. 이 이게 청룡포 어려운 안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요, 팩트체크를 아주 옛날에 그 간단하고 입구 쉽게 부분이라고 할 수 풀어줘요. 있는 곳에 이제 비석이 네.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네. 왜 우리가 흔히 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강 같은 걸로 많이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석회암 그리고 이암이 섞여져 있는 돌로 너무 세워져 똑똑해 있어요.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월은 바로 이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석회암을 구하기가 가장 쉬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계속해가지고 풍화작용이 발생을 공부를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비석의 달달달달 뭐 많이 경력이나 외웠어요. 이력 같은 게 이 제대로 멘트 보이지 한 20분 않는 걸렸어요. 현 상태가 유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질 여행에서는 이 금표비까지도 확인을 하는 게 팩트입니다. 훌륭해. 이번엔 동굴을 보러 가겠습니다. NG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그래요. 절벽에 뚫려 있는 고씨 동굴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외놈과 맞서 싸운 고씨 가족들이 한때 이곳으로 피신을 해 고씨굴이라 불려졌다고 해요.
전에 보면 퇴저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퇴저감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를 그 면을 측면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흔들리다 보면 이게 틈이 생겨요. 지금 이 밑에 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어디선가 들어오면서 커진 거죠. 확장된 거죠. 고생대의 석회암을 시작으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고시굴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동굴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있는 한 다른 세계, 다른 모양의 동굴 생성물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수백만 년 동안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비밀들. 덕분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생대 때부터 이어온 이 땅의 소중한 자연, 생명체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월의 비경의 아름다움과 함께 지질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 지질 여행의 목적 또 가치가 있다면은 좀 어떤 거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 좀 해주세요. 지질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발 아래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후세대에 잘 전승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지질 여행의 마지막 팩트 체크는 지질이라는 두 글자의 이행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지질 여행은 영월로 오십시오. 질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질이었나요? 자, 외쳐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영월 지질 여행 놀러오세요.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명승지들이요, 모두 네. 5억 년 고생대 흔적들이었다고 하니까 역시나 이 자연의 가치라든지 위대함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지질 여행의 공통점은요. 이 물이라는 것이 정말 수천, 수억 년,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낸 자연 걸작들이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봤던 그 물 안에 잠겨있던 선돌, 또 자연 습지였던 물무리골, 그리고 고시동굴, 청룡포. 팩트체크에서 저희가 다 살펴봤지만요. 네. 정말 오랜 영겁의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경관, 맞아요. 정말 대단한 곳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곳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촬영을 하는 내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질 여행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해주세요. 네, 자, 준비. 네, 네. 시작. 박경윤의 팩트 체크!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질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자연을 왜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지질 여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알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내셔서 영월로 지질 여행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 네, 유익한 지질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춘천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먼저 경윤 씨, 네. 혁신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혁신하면 우리 잡스 오빠가 생각이 나죠. 예, 잡스. 잡스. 예, 예. 스티븐 예. 잡스 오빠가 늘 혁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잖아요. 친하신가 봐요. 잡스 오빠랑 연락 주고받고 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아, 경희 씨 말씀대로 그 혁신하면 잡스 해서 뭐 모사에서 나오는 맞아요, 표현이 나올 맞아요. 때마다 그 혁신이 어디 갔냐, 뭐 이번에 혁신이 없다, 막 이런 맞아. 말들을 많이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란 말이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렵고 거창한 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바꿔볼까, 아니면 다르게 시도해볼까 이런 데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요, 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혁신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볼 거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사는 고장은 내가 직접 혁신한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공간. 더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험하며 만드는 춘천 라이프. 춘천 사회혁신센터 커먼즈 필드를 소개합니다.
춘천 시민들에겐 익숙한 옛 도시공사 건물.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커먼즈 필드 사회혁신센터. 이곳의 정체가 대체 뭐죠? 지금 보시는 그 커먼스필드 춘천은요, 1979년도에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춘천 도시공사를 거쳐서요,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근데 센터장님, 이 계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여기가 그 조달청이었을 때 행정에서 쓰는 물자들을 싣고 나르던 하역장이었습니다. 그 하역장을 지금 계단을 조성해서 이 앞에서 그 주민들이 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조성 공간을 마련했고요. 여기서 좀 구경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으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춘천. 덕분에 한때 조달청이자 춘천 도시공사였던 건물이 이제는 춘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커먼즈는요,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신 개념일 텐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공유된 자원들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규범을 만드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커먼즈 필드 춘천은요, 그런 주민들의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커먼즈 필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자청 춘천 사무소로 지어져 지역 행정의 젖줄 역할을 하고 2008년부터는 춘천시 도시공사로 바뀌어 지역 번영에 앞장서온 공간. 춘천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이 공간이 2019년 세 번째 전환기를 맞았다. 행정의 젖줄이었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들어섰는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의 번영을 책임지던 공간이었고요. 행정,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지역 사회의 핏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 커먼즈 필드가 어떤 곳인지 집들이 한번 해볼까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향기로운 카페가 있고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지식과 여유가 가득 차 있는 로비. 이곳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다양한 서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회혁신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과제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과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만들어진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총괄해서 총틀어서 사회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조달청의 물류 창고였던 곳은 1.5층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그대로 살려 커먼즈 필드 춘천의 상징인 아카이브 힐이 됐다. 물류 대신 그동안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곳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 호숫가에서 열린 우리 지역 농촌과의 만남, 농부의 시장. 그리고 1인 가구들이 한데 모여 요리하고 식사했던 소셜 다이닝 프로젝트 청춘 식탁. 인생의 오답 노트를 공유했던 실패 박람회까지. 올 한 해 동안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일궈온 일들이 참 많네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한 1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도시재생센터가 6개 정도가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좀 도시를 재발견하려는 조직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 커먼즈 필드 같은 경우도 그런 조직들과 함께 춘천을 다시 한번 더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건강한 먹거리 문제, 지역의 쓰레기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들. 이 물건들도 평범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다. 쓰레기를 영 줄인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이런 캠페인이 많이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패션 그리고 소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층에는 어떤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까? 어디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창의력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속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룸. 지금 이곳은 커먼즈필드의 코워킹 그라운드라는 곳인데요. 레이먼 킴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코워킹 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강연도 열린다. 사실은 진입 장벽이 좀 낮았어요. 요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마침 오늘은 우리의 요리가 세계를 바꾼다는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 중. 앞으로 또 얼마나 다양한 소통이 이곳에서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다른 한쪽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용품들과 공간이 마련되어 입주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지금 이곳은 커먼즈필드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인데요. 입주팀들이 함께 들어와서 저마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커먼즈필드와 함께 혁신 활동들을 하게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혹시 영화관? 아니면 전시실? 스크린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는데 예술 충전이 필요하신 분 이리 와 앉으세요. 사회혁신에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어렵다. 저희가 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예술적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술작품들을 많이 설치해서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커먼즈필드에 입주팀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고요. 커먼즈필드는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이제 지역을 경험하고 바꿀 수 있는 활동가 팀들이 같이 입주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총 9개의 입주팀들이 입주하게 되고 1층과 2층이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라면 3층은 사회혁신 활동팀들이 입주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키게 된다. 공유 공간은 시너지 효과의 촉매. 실내뿐 아니라 밖에도 재미있는 실험이 많답니다. 돔 안에서 다른 뭔가를 깎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그냥 화목으로만 쓰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러한 화력수들, 3번 나무나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화목으로도 쓰이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펄프제로 쓰여요. 근데 그거를 좀 시민들이 숟가락이나 아니면 도마 이런 굿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컬랩 춘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간벌제로 숟가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목재로 직접 생활용품을 만드는 우드 카빙 프로젝트. 이건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마을 실험실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런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을 공유하는 축제. 사회혁신 한마당 신 2019.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커먼필드 춘천의 오픈과 함께 열린 이 축제는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놀이터가 됐는데 들어는 봤나? 팝업 놀이터. 말 그대로 깜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특별한 놀이터 선물이다. 기존의 획일하는 놀이터를 벗어나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팝업 놀이터입니다. 달라요. 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뺄 수 있어요. 놀이터는 막 못 부시는데 여기 다 부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다 부셔요.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하늘. 하지만 커먼즈필드 춘천은 아직도 활기가 넘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파티를 떼놓을 수 없죠. 자기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춘천에서 살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특별하지 않을까? 되게 혁신이라고 해서 특출난 거, 아니 다른 도시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춘천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인 것 같아요. 춘천을 고민하라. 춘천을 혁신하라. 춘천을 실험하라. 커먼즈필드에서 함께해요. 사회혁신 어렵지 않아요. 혁신의 시작은 곧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 이 지역에 살면서 느꼈던 편함과 불편함, 행복과 고민들을 모두 모여 함께 공유해주세요. 커먼즈필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요즘에 보면요, 뭐 파티션이 없고, 뭐 지정 좌석도 없고, 뭐 큰 원형 책상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앉고 그런 회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직원들에게 좀 자유로운 이 창의성을 10분 발휘하도록 만든 계획된 회사 같은데 그런 공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커먼즈 필드였죠. 네. 저곳 가면요, 이 시민들에게 창의력이 그냥 막 뿜뿜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뭐 체험도 하고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원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신청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굉장히 쉽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딱 켜시고요. 네, 네. 검색창 안에 춘천 사회혁신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회혁신파크. 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평소에 참여해보고 싶으셨던 프로젝트가 있으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커먼즈필드 춘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대로 방치 위기에 놓인 그런 공간들이 참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공간들이 또 새로운 변신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폐교, 그다음에 폐역, 또 뭐가 있을까요? 폐가? 맞아. 그런 카페 폐공장. 같은. 맞아. 잘 알고 계시네요. 누구랑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새롭게 탈바꿈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두 분 뭐 귀신 무서워하시죠? 네. 그런 데 가면 꼭 그런 약간 음산한 기운도 좀 느껴지고 방치되면 좀 위험할 것 같고 한때는 또 이렇게 범죄 이렇게 소굴이 될 것 같고 이런 공간들이 잘 활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돼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즐기시죠.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흔드는 몸짓도 일상 속 풍경에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도 예술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팔러 왔는데요. 제목은 폐공장은 살아있다. 수업을 좀 더 드려야겠는데요. 전 이미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새단장한 폐건물이 선사하는 특별한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찾은 곳은 전주의 팔복예술공장. 지난해 복합예술공간으로 문을 연 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선 인근 마을 학생들의 예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노는 이 모습도 수업의 일부라고 하네요. 선생님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악을 느낄 수 있는 느끼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노래를 뭔가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백조 이런 거 떠오르는데. 네. 근데 사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다 정답이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생쌍은 이걸로 거북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거북이에요? 거북이? 네. 팔복예술공장의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 꿈꾸는 예술터인데요. 음악과 이미지, 조형 등의 요소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체험하는 거죠. 이런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실 저희가 음악이 되게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좀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활기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좀 일찍부터 발전을 시켜주면은 아이들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네. 예술인 선생님과 인근 마을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덕분에 학생들에게도 예술은 친근하고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여기를 와서는 그림도 이제 조금씩 그리고 다른 상상도 많이 해요. 저는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음악 수업 그러면은 음악만 듣고 그냥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음악을 표현하고 하니까 진짜 색다르고 땀도 나요. 체육 시간처럼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음악을 뭔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또 다른 예술인 선생님과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그림 수업 같죠? 친구 엄청 열심히 그리네요. 뭐 그리는 거예요? 모기요. 왜 모기한테 무슨 한이라도 있어요? 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많이 물렸어요. 모기도 동물이죠. 이번 수업에선 동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열심히 동물 그림을 그린 학생들, 이어서 즉흥적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러봅니다. 듣는데 멜로디가 좀 좋았어가지고 저는 순간 뭐지? 천재인가? 진짜 이랬다니까요. 오늘 수업은 작곡이 주제였는데요. 먼저 작곡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상스라는 음악가의 동물 사육제를 먼저 듣고 아이들이 그려본 다음에 맞추는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동물원이라고 하면 어린 친구들은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런 추억을 좀 음악으로 선율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했어요. 학교에서 못 해본 걸 여기서 해보니까 좋아요. 놀이와 같은 교육, 그런 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들을 찾아보자. 그냥 단순하게 체험한다기보다는 예술적인 경험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참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폐건물의 변신으로 유명한 곳이죠. 익산 교도소 세트장. 2005년 폐교가 된 초등학교가 교도소 세트장으로 다시 태어난 곳인데요. 교도소 안의 공기가 사회와는 다른데 무서워. 세트장에 와본 적이 없는데도 왠지 낯익게 느껴진다고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교도소를 와본 적은 없는데 여기 정말 교도소 같아요.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입니다. 300여 편 이상의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영화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일일이 작품 이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상물이 이곳에서 촬영됐는데요. 최근엔 법정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새 단장을 해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옆에 교도소가 있다 보니까 교도소와 같이 연계해서 촬영할 수 있게끔 소법정 세트장으로 해서 새로 오픈한 건물입니다. 판사복, 검사복도 저희가 갖춰놔서 입고 이제 다 자기만의 연출로 다 촬영을 하시고 찍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지은 씨도 한 작품 찍고 왔다는데요. 사건 번호 2019 가단 1128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단 투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안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무시하면 그땐 저도 깡패가 되는 거예요. 무단 투기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아하니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네? 무기징역이요? 반지 잠깐 안 돼. 아니 제가 왜요? 저 무죄예요, 무죄. 저 무죄. 아니 이렇게 죄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 형을 받은 피고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타는 차. 호송버스 체험도 소법정 세트장과 함께 세단장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살려줘요! 실제 호송버스처럼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진짜 감옥인데? 마지막으로 교도소 수감까지. 엄마 나 감옥 갔어, 감옥. 착하게 살게요. 내보내주세요. 비방용 멘트가 나오는 걸 보니 좀 더 감옥에 있어야겠는데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이곳에선 무심코 지나친 삶의 소중함도 돌아보게 될 것 같네요. 깜빡 동기네요. 아니 우리 친구들 무슨 죄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실 거죠? 저는 진짜 착하게 살 거예요. 죄 안. 엄마 아빠 말 잘 듣겠습니다. 지은 씨 작품은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젠 익숙해요. 차가운 바닥도 딱딱한 콩밥도
그러니까 내보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일상 속 예술꽃 그리고 웃음꽃이 필요한 분들, 폐건물을 활용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겁니다. 네, 이번엔 동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 가면요, 이 전업주부들로 구성된 인형 극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형 극단이 결성하게 된 이 계기가 굉장히 특별한데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편견 없는 세상, 아주 깨끗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뭉쳤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의 도전과 열정이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 이름 띠아모입니다. 띠아모.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동해에 아주 특별한 극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8명의 단원들 모두 전업주부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인형극에 담긴 사연, 저와 함께 들어보실래요? 찾아온 곳은 동해교육지원청입니다. 네, 극단 단원분들을 만나러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귀여운 인형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형들 중엔 한쪽 귀가 유난히 큰 토끼도 있고요. 성격이 별난 늑대도 있습니다. 인형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건 오늘의 주인공인 동해시 학부모 인형극단 띠아모인데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이들은 어떻게 인형극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 인형극은 장애 어머니 그리고 비장애 어머니들이 합을 이루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형극단인데요. 저도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비장애 아동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처음 시작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편견이 없을 시기부터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인형극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저희 아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 환아라는 그 진단을 받았고 4세가 되면서 중증 1급 장애 아동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단어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고 그리고 곁에 있는 엄마들도 그 세상의 어떤 엄마들보다 멋진 엄마들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개인적인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이를 낳고 그 순간이 저한테는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아이가 아직까지 엄마라고 불러준 적은 없지만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에도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띠아모는 결성된 지 2년이 됐고요. 저는 3기로 들어와서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 분들이 해놓은 거에 이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시작은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사실 가입했어요.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같이 하면서 제가 어른인데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고 엄마인데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장애 아동이 엄마는 아니지만 제가 바뀌면서 저희 아이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었고요.
인형극단은 동해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단원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연습실로 달려왔는데요. 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직접 대사를 쓰고 무대 소품도 만들었습니다. 엄마들이 만든 작은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습니다. 엄마들이 꿈꾸는 세상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세상이죠. 저희 무대 연출부터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음악이라든지 목소리 녹음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평범한 주부들이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고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보람되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단원들이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무대 소품을 챙겨 서둘러 도착한 곳은 동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입니다. 무거운 세트도 가뿐히 옮기고 무대를 설치할 땐 손발이 척척.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죠.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던 극단인데 이젠 눈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한 생활이 됐습니다.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할 뿐인데요. 자, 이제 공연 준비가 끝나갑니다. 네, 아이들이 집중력이 보통 길지가 않잖아요. 그럼 공연을 하시기가 가끔 어려우실 때도 있을 텐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웃는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이 공연 재밌다 하고 집중을 잘 해서 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된 건 5살부터 7살까지 귀여운 꼬마 관객들인데요.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들이네요. 드디어 공연 시작. 열심히 집을 지키고 있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평소에 장애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인형극이라서 즐겁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야기를 들어줄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이라지만 공연 속에 장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진 인형을 통해 다양성을 보여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인데요. 인형들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을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 하니까 그런 기술을 잘 돌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두 뛰어난 손이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장애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이제 약간 다 같은 아이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거든요. 저희 주인공 토돌이도 이제 귀도 짝짝, 다리도 짝짝 이게 장애 토끼로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보면서 아픈 아이가 아니고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생각이 조금씩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아마 똑같을 텐데요.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지만 저희 아이들만 그렇게 키워서는 되는 건 아니고 또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는 해주지만 나와 다르다, 쟤는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건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마음처럼 이제 팀원들이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저희 공연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친구들한테 필요고 한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를 불러주는 곳만 있다면 가서 열심히 공연할 생각입니다. Long as stars
누구나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이러한 다름을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꿈꿉니다. 이 공연은 특별한 공연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엄마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공연이 되기를요. 단원들이요, 그동안은요, 정말 연극이나 연출과는 전혀 무관했던 일반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 사명감 하나로 정말 사비를 털어서 무대 소품 구입하고 밤새서 이렇게 대본 작업하고 하면서 이 연극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노력이 느껴져서 네. 저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울먹이는 어머님이 참 맞아요. 정말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편견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연극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분들 모두가 평범한 연극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던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배려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서로 배려하고 또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형극단, 동해시 인형극단 띠아모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12월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방송, 12월 네. 첫 방송이었는데 제가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여행 테마가 지질이었어요. 근데 강원도는요, 정말 여행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일출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일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2019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번 여행 테마는 지질로 한번 정하셔가지고요. 태백도 좋고 정선도 좋고 평창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질, 테마는 지질.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테마는 테마고요. 네, 네. 그나저나 오늘 또 역시나 경윤 씨가 오셨으니까 이거 네.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건가요? 박스, 네, 네. 축구박스. 축구박스. 들어봐야겠죠. 아니, 이날만을 기다린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루 종일 네. 흥얼흥얼 하던데 그게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대체 뭐를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됐는데. 기대치가 높지는 않아요. 그건 좀 다행입니다. 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네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첫 번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12월에 딱 들으면 좋은 그런 축구박스를 한번 메들리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됐으니까. 메들리로? 메들리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네네네. 예. 한 소절씩만 할까요? 깔끔하게. 예, 알겠습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딱 한 구간만. 네. 먼저 해주시죠, 그럼. 그래, 오늘. 저부터 시작할게요. 예, 예. 바로바로 받으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메들리. 이 노래 빠지셨어요. 네. 너 왜 떨리지? 하세요. 시작. 예.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터보. 내려와. 여기까지 봐라. 눈이 내려왔대. 눈이 내려왔대요.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흰 눈이 미소 되는 날. 어떻게 갈까요? 예. 검은 고양이 내려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라. 아니, 겨울이랑 무슨 상관인 거죠? 고양이 네, 고양이가? 들고양이들 많습니다. 겨울철에 그 여러분들 그 고양이들이 춥다고 그 본인 밑에나 엔진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동 거실 때 이거 꼭 클락션 한 번씩 경적 한 번씩 누르시면은 고양이들의 그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쁜 뜻이 네, 경윤 씨는 어떻게 뭔 노래 노래 부르신 선곡하셨죠? 거예요? 예, 뭐 하셨죠? 최고의 선곡이었어요. 괜찮죠? 검은 고양이 터보입니다. 네. 뭐예요, 경윤 씨가 부른 노래는? 저도 터보의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 예. 스키장에서. 예. 예. 하얗게 눈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이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학교에서 지은 한옥펜션과 목재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미래주택체험장, 그리고 북한강 전경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리조트와 풍차마을을 연상케 하는 풍차펜션까지 겨울이 즐거운 강원도 화천의 이색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 실내에서 즐기는 신나는 겨울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킥복싱과 무에타이를 배우면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겨봤습니다.
원주 지역의 연탄 후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후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연탄을 전하며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연탄 봉사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겨울철 노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 겨울철이 되면 이 도로가 얼면서 결빙이 되면서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빙판길은 좀 저희가 조심하게 되는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살얼음이 낀 거는요. 무심코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에서 20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네네. 그 원인이 바로 그 공포의 블랙 아이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네. 4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차량 20대가 연속적으로 추돌하면서 네. 많은 좀 부상자들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 블랙 아이스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 유의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 저희가 겨울철에 도로가 얼기는 얼어요. 네. 이 블랙 아이스가 일반 도로보다 14배가 위험하고요. 눈길보다도 6배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무엇보다도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겨울 한파가 제대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철에는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도로 위에 법칙이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